해문의 제자리 찾기. 공자가 살구나무를 심은 뜻은 해문,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성균관에 500년 된 은행나무가 심겨진 연휴 가을이 되면 서울 성균관 은행나무를 처음 보았던 11월을 떠올린다. 가을비가 소슬하게 내리던 날이었고 바람이 불었다. 성균관대 교문을 들어서자 장군 같은 카리스마로 압도해오던 은행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노랗다 못해 주홍색 빛깔로 물들어간 은행나무는 바람이 불자와 물결표화하고 고함을 질러대면서 노랑 주홍 꽃비를 뿌려대고 있었다. 머리 위로 날리는 수천의 이파리를 보면서 넋을 잃었다. 서해 바다에서 보았던 낙조처럼 장엄했다. 온통 주위를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사라져 버리는 일몰의 눈부심. 순간에서 순간으로 사라질지언정 영원히 기억되는 아름다움이었다. 공자는 50세가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와 나무를 심었다. 공자는 원래 세상에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천하를 주유하며 자신의 뜻을 알아줄 통치자를 찾았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50세가 되는 해 공자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와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를 모아 학문을 전수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질 미래를 위한 꿈을 심었던 것이다. 그때 공자가 사람들을 가르치던 곳을 행단이라고 불렀다. 이후 공자의 사상은 유교란 이름으로 동아시아 2000년의 주도 이념이 되었다. 성균관은 공자의 위패와 유교의 현인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자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다. 유교국가였던 조선은 한양천도 호 성균관을 건립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다. 공자가 고향에 돌아와 제자를 가르쳤던 행단의 고사에 따라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성균관에 500년 된 은행나무가 심겨진 연유이다. 성균관에 있는 은행나무는 총 4그루이다. 대성전 앞에 2그루, 명륜당 앞에 2그루가 있다. 조선조 중종 때 윤증이 행단의 고사에 따라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성균관은 임진왜란 때 불탄 뒤 다시 지어졌으므로 성균관의 은행나무도 임난 이후에 심어진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고 하지만 성균관 명륜당의 은행나무는 불에 탄 흔적이 있기 때문에 중종 때 윤증이 심은 그 나무가 맞을 거란 설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대성전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임난 이후 문묘, 공자의 사당을 다시 지을 때 심어진 나무로 추정한다. 따라서 명륜당 앞에 2그루는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었고, 대성전 앞에 은행나무는 천년기념물보다 약간 격이 낮은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어쨌든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오는 500년 된 중요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다. 공자가 심은 나무는 은행나무가 아니라 살구나무. 1999년 중국 산동의 곡부에 갔었다. 공자의 고향이자 행단이 있었다는 곡부는 공부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은행나무가 있을지 상상해 보았다. 공자가 살았을 때 심은 나무는 아닐지라도 그 뒤에 제자들이 심어놓은 1000년쯤 되는 나무가 떡하고 버티고 서서 공자 사상의 정통 계승자처럼 당당하게 유교의 상징으로 남아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의외였다. 중국 곡부의 행단에는 은행나무가 없었다. 서울 성균관처럼 멋진 은행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는 도대체 왜 중국 곡부에는 은행나무가 없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풀리지 않는 위문처럼 내게 남은 숙제였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공자가 심은 나무는 은행나무가 아니라 살구나무란 이야기를 들었다. 공자가 제자를 가르친 행단의 행은 은행나무가 아니라 살구나무를 뜻한다고 했다. 행이 살구나무를 뜻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나는 그 말이 사실일 거라고 확신했다. 당나라 시인 두목의 유명한 청명이란 시가 떠올랐다. 거기에 주막이 어디냐 물었더니 목동은 멀리 살구꽃 핀 마을 행화촌을 가리키네. 차문주가 처요 목동묘지 행화촌 구절이 있었다. 누군가 두목의 시를 읽으면서 은행나무는 꽃이 없는데 행화촌이라는 말이 어째 이해가 안 갔는데 사전을 찾아보니 행화는 살구꽃이더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약재에서도 살구나무 씨를 행인이라고 부르며 기침, 천식에 사용한다고 했다. 결정적으로 나의 확신을 증명해 준 것은 그림이었다. 2012년 서울시는 공자행단연가도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등재했다.
당시 보도를 본 나는 횡단이란 단어에 이끌려 유심히 기사와 그림을 살펴보았다. 이 그림은 1887년 음력 9월 나능호가 그린 그림으로 고향에 돌아온 공자가 나무를 심고 제자들과 거문고 소리를 감상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그림이었다. 그림의 위쪽에 써 있는 화기에 의하면 1645년 중국에 사신 갔던 함원이란 사람이 중국 화가의 그림을 선물받아 강릉 오봉서원에 봉안했는데, 그 뒤 중국 화가의 그림을 지방의 화공 나능호가 모사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 그림의 배경에 심어진 나무는 은행나무가 아니라 살구나무였다. 그런데 나는 이 그림이 중국 화가의 그림을 보고 모사한 그림이란 점에서 적지 않게 놀랐다. 그림이 그려지던 1645년 인조 때의 중국 사람들 대부분은 횡단에 살구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기 때문이었다. 기록을 찾아보니 서울 성균관에 심어진 은행나무가 착각의 소산이란 걸 조선의 선비들도 알고 있었다. 성종실록에는 성종이 문신들에게 시를 한 편씩 지어 올리게 하였는데, 이때 어세겸이 제자들이 공자님을 조용히 모시는데 횡단에 봄빛이 꽃가지에 스며서라 라고 했다고 한다. 봄빛이 꽃가지에 스몄다는 구절은 횡단의 나무가 살구란 걸 알고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수광도 지복유설에서 횡단의 나무는 은행나무가 아니라 살구나무라고 역설했고 정약용도 아엄갑이란 저술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잘못 알아 공자의 사당 뒤에 은행나무를 심어 횡단을 상징하게 되었다. 라고 밝혔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착각이 교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것일까? 이름을 바로 잡겠다. 나는 공자가 횡단에 심겨진 나무가 은행나무가 아니고 살구나무란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어떻게 조선 최고 지식인들이 공부했던 성균관의 착각의 소산으로 은행나무가 심겨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조선시대 이미 정약용 시대에 와서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을 왜 바로잡지 않았는지 의문이었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주위의 반응이었다. 은행나무든 살구나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였다. 그때 사람들이 잘못 알았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바로 잡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었다. 그리고 나무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굳이 그걸 문제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하긴 그도 그럴 것이다. 은행나무건 살구나무건 나무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을 것이고, 주요한 건 공자가 나무를 심고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지 그게 무슨 나무였는지는 핵심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착각을 바로 잡자는 의지가 우리에게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조선 최고 지식인이 공부하는 학문의 상징인 성균관 이 착각을 일으켜 실수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정하려는 의지가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를 막막하게 한다. 공자는 선생님께서 정치를 하신다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란 질문을 받고 이름을 바로 잡겠다 고 말한 적이 있었다. 공자는 이름과 실상이 어긋나 있으면 세상이 혼란해진다고 생각했다는 반증이다. 공자는 정치에 대한 명확한 신념이 있었다. 개강자가 정치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공자는 정치는 바로 잡는 거 라고 말했다. 공자의 사상을 교육하던 성균관의 착각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성균관이 공자의 사상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화나게 한다. 성균관의 은행나무는 가짜가 진짜가 된 조선 유학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곰곰이 생각에 잠긴다. 공자가 살구나무를 심은 뜻은 무엇이었을까? 갑자기 얼굴이 부끄러움에 달아오른다.